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중 대박 예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가 10번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 이 10번 중에 7번이 3월에서만 발동이 됐습니다. 이란과 이런 중동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참 매일매일 당장 내일을 앞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멀미가 나죠. 3월 막바지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은 계속될까요? 위기 속에서 저희는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양시장 일제히 빨갛게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코스피 2.7%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어제 좀 방산 많은 눌림이 있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방산 쪽에 되돌림이 좀 있었고요. 특히 오늘 노무라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193만 원까지 상향해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반도체 투톱이 또 달리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위권 내에서는 2종목 빼고 일제히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 삼천당 제약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는데 이 강보합권에서 살짝 마이너스로 아쉽게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NXT에서 다시 뛰고 있고요. 그 외에도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의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끌어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수급 상황은 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전체적으로 장은 붉게 물들었지만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를 팔았습니다. 오늘 사실 증시가 그냥 계속 좋았던 건 아니었죠. 장중에 흔들림도 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경계 심리가 외국인 사이에서는 두드러지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좀 다른 포지션을 보여줬어요. 보시면 외국인이 오히려 코스닥을 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기관과 함께 오늘 매수를 외쳐줬습니다. 어디를 좀 많이 담았는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삼성전자 쪽의 밸류체인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 급등했던 종목이죠. 원익, IPS 그리고 오랜만에 좀 활짝 기지개를 편 알테오젠의 6%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 두 종목을 동시 순매수 상위로 잡아줬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인지 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도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움직였던 섹터, 오랜만에 같이 움직인 섹터 있습니다. 2차 전지요. 외국인이 2차 전지 쪽에 오늘 수급을 좀 많이 보여주는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 이 LNF 지금 삼성 SDI와 함께 1조 원 넘는 규모의 이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워낙 업황에 대한 바닥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거 아니냐. 워낙 2차 전지 쪽 힘들었던 만큼 또 갑작스럽게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 연일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섹터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오늘 크게 움직였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종목들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할지 나름대로의 시사점, 고민점을 오늘 또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오인의 시초가 공략주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고광현 의원의 이 아시아나 IDT 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좀 크게 폭발을 했어요. 수급적으로 무언가를 포착한 걸까요? 내일 시초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쪽에서 김동우 위원의 3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석 위원의 해성옵틱스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 광통신주, 광반도체주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죠.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내일 또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보안 쪽의 테마는 아직 죽지 않았다. 여전히 재료 살아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 이 최명장 위원의 OCI 홀딩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주항공 굉장히 강했죠. 한결선 위원의 AP 위성까지 마무리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을 주도할 만한 섹터들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내일장 프리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충성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파이버 프로 저 오늘 보면서 위원님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관련한 종목들 조금 비슷하게 저희가 내일장에 어떤 쪽을 보면 좋을지 오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프리뷰 함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김충성 의원 언제나 우상향, 그쵸? 항상 뭐 내일도 고, 다음 주도 고 이렇게 외쳐주시잖아요. 네. 근데 뭐 요즘은 삼성전자가 한 뭐 지난 연도에만 해도 3% 오르면 급등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5% 오르면 그냥 좀 올랐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우상향은 우상향인데 좀 그렇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은데 왜 표정이 그러세요? 요즘 시장 급등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멀미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멀미날 정도로 이게 급등락이 심한 이유는 뭐 뻔하잖아요. 중동 이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시장 변동성이 뭐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저는 항상 여러분께 뭐 강조 드려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시장 내부에 또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아니죠. 안정이 아니라 진정만 되는 그 낌새만 보이게 된다면 종목이라든지 시장 빠르게 제자리 뭐 복원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려왔는데 어제 18시 방송입니다. 급등수사본부에도 추천을 했어요. 뭐 PD님이 같은 분이시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시장이 조금만 더 진정이 된다니까는 이게 또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중동 이슈가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이것 때문에 언제든지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또 변동성이 확대된다 한들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내 상장사들 이익 추정치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향되고 있고 또 그러고 본다면 또 국내 또 이름 있는 그 평가 기관들 코스피 지수 예상치들을 계속적으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쁘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시장 뭐 아무리 어려웠던 그 과정들,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우상향을 나타냈습니다. 잠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거는 말씀드려볼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네, 연봉입니다. 네, 연봉을 제가 지금 차트에 지금 띄워놨는데 이거는 한 30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은 딱 나와요. 제 사진이 걸려 있어서 지금 안 나오는데 뭐 IMF도 있었고요, IT 버블도 있었고 또 이때는 뭐 금융위기였죠. 중간에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고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전쟁. 있었습니다. 아래 꼴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그리고 또 전쟁 이슈도 있었고 지금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우상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지난해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의 저 흔들림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차라리 결국에 우상향 할 것, 변동성 확대되고 어려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차라리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제가 또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잖아요. 쫄지 말자고. 네, 그러니까 쫄지 말고 오히려 적극성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 관점에서 매수 전략으로 과감하게 취하시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라면 여러분께 뭐 좋은 결과로 다가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저가 매수를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도 섹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어떤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는 게 좋을까? 첫 번째로 믿고 보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하이닉스 주총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뭔가 또 나스닥 ADR에 관련한 무언가의 코멘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반도체가 또 다시 가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설령 안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드렸지 드리면은 항상 고를 외쳤단 말이죠. 네. 네.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이 좀 진정되려고 하니까 삼성 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빠른 복원력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종목들도 관점 세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 섹터 전반의 기대감이 좀 여전하다라는 것. 이 부분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디램 가격 100% 인상됐잖아요. 또 전쟁 때문에 30%가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낸드 가격은 어떻습니까? 2분기 공급가액 2배로 올렸습니다. HBM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어떻습니까? 이 삼성리스에 지금 줄 서고 있어요. 남은 좀 물건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이렇듯 뭐 슈퍼 사이클이에요. 2028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니 당연히 꾸준하게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것이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뭐 200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185조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목표가 줄상향되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이닉스 한 193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34만 원 얘기 나오고, 혹시 7만 원까지인가요? 그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나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뭐 최근에 그 변동성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을 나온다, 오히려 가격 매력을 발생시키는 과정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매수 관점 유효하다, 또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게 답니다. 근데 관심 종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도 또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보니까는 원익 IPS라는 종목,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네. 상당히 좋은 흐름이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는 18% 올랐을걸요? 그러니까요. 이 정유장 기준 한 15%가량 좀 오른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이제 또 이제 레벨업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예전과 비교하면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요즘은 지수도 지금 고점인데 뭐 종목들 고점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원익 IPS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될 것 같고, 뭐 더불어 본다면은 좀 가벼운 종목 코리아 서킷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종목군들로 여러분 관심 종목 치러놓고 아마 적금 타이밍 이런 거 저울질하시면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 뭐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설비 투자에 조금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 찌글찌글하게 흘러갑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살짝은 상방이 제한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결국은 또 반도체다, 저가 매수를 공략한다면 반도체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도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주도 섹터 두 번째는 우주항공인데요. 오늘 우주항공주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우주항공청에서 2천억 원 규모의 성장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게 국외에서도 이슈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밀어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청은 3월 마지막까지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월 말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꾸준하게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은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뭐 제목에도 하단에 뭐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언제든 뭐 시동 걸 수 있는 이런 그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모멘텀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글로벌 각국이 이쪽 산업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뭐 무인선은 물론이고 유인선까지도 지금 우주로 보낸대요. 뭐 화성 뭐 한 바퀴 돌고 온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달인가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한 73회 정도를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게 기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의 얼음을 탐사를 목적으로 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 못지않게끔 쏘아 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또 관심이 좀 모아지겠죠. 색대 전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리호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까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사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었어요. 하지만 뭐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매년 쏘아 올리자라고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2028, 2029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쏘아 올리게끔 이렇게 계획이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쪽 산업에 대해서 밸류체인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동안에는 이렇습니다. 이쪽 관련 이슈가 한번 좀 나오면 뭐 관련 섹터 종목들이 한번 반짝이고 말아버렸어요. 이슈가 있으면 우르르르 오르고, 또 꺼지면 그냥 확 죽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언제 오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밸류체인 형성이 되면은 꾸준하게 부품업체도 공급업체들이 뭐 생기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 발사체에 대한 이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거 근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쪽은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주항공청 그 펀드 조성 맞습니다. 또 나사하고도
뭐 본격적으로 심우주 탐사 그 미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체감은 못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현실화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 지금부터 한번 유심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는 부분들이고 네. 또 최근에 이쪽 섹터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후반 또 올해 초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한 1, 2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쉬었죠. 근데 오늘 어땠습니까? 관련 이슈가 좀 나왔다 보니까 그동안 또 눌림도 깊지가 않았는데 뭐 이슈가 있다 보니까는 몇몇 종목들 위주로 정말 유의미한 또 시그널을 지금 발생을 시켰단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상승 초입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 섹터 한번 눈여겨보시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오늘 보니까는 한번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HVM이라는 종목, 여러분도 친숙한, 나갔죠. 네, 그렇죠. 네, 친숙한 종목일 겁니다.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 좀 가벼운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컨택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컨택. 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뭐 이런 종목까지 한번 관심 좀 놓고 한번 유심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전과는 다르다.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들이 이젠 연속성을 가지면서 우상향할 수 있다.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종목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져봐야겠죠. 저희 김충성 의원님의 수익률 현황 한번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그 외에도 원익홀딩스, 파이버프로 얘기 안 할 수 없겠습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한화 엔진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펩트론 이름 올라와져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11일 날 받았어요. 오늘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저희가 매수가를 살짝 봤거든요. 네. 근데 또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라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절반 정도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 남은 전량 수량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뭐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이틀 전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은 저는 항상 그래요. 목표가를 달성하면 비중 절반 정도는 좀 챙기고 남은 물량을 어떻게 대응해 갈지 그때 고민하자라는 부분들. 뭐 주가가 더 오르면은 익절 가격을 설정하고 올려 잡으면 되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깨뜨리면은 그냥 또 챙겨버리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오늘 이 페트론이 뭐 최근에 그랬습니다. 일라이릴리 관련 그 이슈에 의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은 오늘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냈어요.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저점이 마이너스 15%까지 갔다 왔습니다. 뭐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절반 정도 챙기자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목표가보다는 아래지만 33만 원을 딱 제시를 해드렸단 말이죠. 깨뜨리고 지금 깨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는 혹시라도 오늘 나온 변동성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것으로 봤을 때는 저가 매수세들이 분명히 들어왔을 거예요. 때문에 이제 쉽게 무너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좋은 자리 주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다 챙겨주시고 다음에 언급드릴 때 한번 다시 한번 관심을 두자.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네. AS는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펩트론이 저희가 받고 나서 이 거래일 만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고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같이 끌고 오셨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인 수익을 익절을 하자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는요. 좀 기대가 많이 돼요. 파이버프로.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리고 NXT에서도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지금 3월 4일 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 이미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최근에 뭐 시장 변동성이 좀 있었다 바로 눌림이 있었어요. 바로 네. 직전까지도. 근데 오늘 또 이제 강하게 또 장대 양봉 들어 세우면서 뭐 뽑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죠. 차트를 통해 바로 말씀드릴게요. 뭐 3월 초반에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이때도 뭐 시장 급락이 나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빠른 복원력을 나타내면서 뭐 상승을 나타냈습니다만은 딱 100원 차이로 목표 주가를 못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눌렸어요. 근데 오늘 역시나 강하게 뽑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목표가 넘었어요. 2만 원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절반 챙겨야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될 것이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익절을 설정해야겠죠. 지금 이제는 뭐 기존에 설정해드렸던 목표가가 이제는 익절 라인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덜 먹더라도 2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때 매도나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버리면 2만 원을 좀 높여 잡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 가면은 아마 무난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받았던 목표가를 하나의 익절가로 2만 원 새롭게 잡고 그 이상의 수익은 우리 즐겨보자 이렇게 파이버프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내일 또 정확하게 준비를 해봐야겠죠. 탑픽으로 뽑아본 종목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네. ESS 쪽이네요. 네. 일단 뭐 이쪽 실적이죠. 그러니까 ESS가 좀 최근에 부각된 것도 뭐 AI 가지고 확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쪽 뭐 북미 지역 쪽 업체와 이제 계약 한 1조가 넘는 규모를 그 계약 체결할 이력이 있고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게 최근에 그 주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꾸준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올해가 되면서 상당히 부각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올해가 시작이 됐어요.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뭐 악재가 없는다면 이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내리락만 여러분께서 잘만 활용하시면은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상단 딱 막혀 있죠. 정이 그만큼 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외국인 기관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 갖다 붙여놓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넘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스권 돌파라든지 그럼으로써 또 주가 레벨업이 기대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관심 갖고 또 공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방송 룰상 내일 시초가에 뭐 편입이 되겠죠. 예. 여러분 유리하시게끔 음봉을 공략한다든지 눌림을 활용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고, 일단 목표가를 1차적으로 6만 원 정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43,000원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음봉이나 최대한 눌림에서의 매수를 좀 준비를 해보자 라면서 목표 주가 6만 원 받아봤습니다. 서진 시스템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네. 파이버프로를 보면서 제가 와 진짜 충성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좀 그런 정보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로 더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단에 QR코드가 보이네요. 노란색 QR코드인데 뭐 여기서는 여러분들 매매 팁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을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ASP를 하신 부분들은 여기서 또 소통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고, 잠시 후 또 방송 종료 후에는 공개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파이버프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 서진 시스템에 대한 앞으로의 움직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후에 10시 반 방송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포털 사이트 검색하셔서 김충성 위원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입장 클릭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인사이트 더 자세하게 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충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받아봤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수익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챔피언 바로 고강현 의원인데요. 사마페인트 9.9% 일일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늘 일정상 이슈로 저희가 직접적인 연결이 좀 어려워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이 파이버프로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결선 위원 통해서 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결선입니다. 네, 저희 굉장히 자주 뵙고 있는데 파이버프로 이전에 종목 받아봤어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해서 이 종목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인사이트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방송이나 여러
군대에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5프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뭐 이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최근에 이제 기술 트렌드를 이제 보면은 얼추 이제 최근 주도 섹터나 강한 업종 섹터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이제 엔비디아 CEO 잭슨 황이죠. 이제 GTC 2026에서 최근 이제 AI 쪽 인프라 확대 관련된 기술을 하면서 이제 저전력과 속도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광 반도체를 많이 언급했고요. 실제로 또 엔비디아가 미국의 이제 광 트랜시버 제조업체인 루멘트 홀딩스하고 코이런트에 이제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광 센서 또 광소자 생산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그런 특징도 있지만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AI 인프라 쪽에 투자 확대로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반도체 쪽 하면은 또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5프로가 오늘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됐고 기존의 삼성전자의 브로드컴의 이제 광섬유 계측 센서를 같이 공동 개발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본다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자 추가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이런 이제 광통신 케이블 업체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데 기술적인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지난 그 1월달 연초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광통신 섬유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다가 3월달 들어와서 이제 이란전 터지면서 흔들렸는데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대량 거래와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고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은 충분히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시했던 이제 목표 가격이 22,0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 상한가 기록해서 21,350원. 그래서 추가적인 흐름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첨단 기술들을 전망을 할 때 볼 때는 이게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움직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 상승을 하고 어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때 좀 출렁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22,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되 추가적인 상승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프로뿐만 아니고요. 오늘 머큐리나 광전자, 에스테크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일순간 종목들이 몰려서 단기간 급등을 할 때에는 항상 이제 급등 이후에 또 급락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요것도 감안하시고 대응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5프로 22,000원까지 조금 더 지켜볼게요. 이어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는 AP 위성 가져와 주셨거든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어떤 자리인지 분석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AP 위성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인공위성 본체 및 위성 통신 단말기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형 달 탐사 발사체가 이제 사업에 참여를 했고 또 군용 군지위성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위성 관련주들이 연초에 어떤 누리호 발사, 그다음에 4월때 이제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이슈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강하게 반등을 줬다가 2월 중순 이후에 강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란전이 터지면서 시장 변동성과 함께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충분히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4월 달에 당장 이제 국내에서 또 누리호 5차 발사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AP 위성의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모회사 컨택이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데 컨택과 함께 최근에 이제 군지 위성과 또 우리나라 저궤도 위성, 다목적 위성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가격 조정 어느 정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21선과 61선 교차하는 이런 변곡점 부분이 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 1차적으로는 지난번 고점 라인이 2만 원대까지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AP기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변동폭이 크다는 그런 단점도 우리가 감안하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14,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 달에 이란 중동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눌림목 변곡점 공략 차원에서 AP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 시초가 공략주에서 굉장히 여러 번 뵙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도 있었는데 위원님과의 소통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예, 일단 화면 하단에 이제 QR코드가 나갈 텐데요. 노란 톡방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떤 정보들, 그리고 이제 공략 포인트,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어려운 것들이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대응 포인트와 또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기회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함께 시장 대응도 하고 종목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결선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1급 기밀 들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매매 전략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작에 수급을 항상 체크하시는 분, 머니수급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코스닥을 담는 외국인의 이 수급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들은 코스닥은 어느 정도는 수급이 들어오는데 유가증권 시장이 좀 어렵죠. 그래서 코스피는 좀 팔고 있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공략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을 오히려 공략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어떤 식의 전략을 짜봐야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전체 시장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반등했던 배경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조건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2%까지 상승했다. 결국 종가는 1.3% 정도 마감을 했는데 그와 같은 상황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은 외근 매도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면 강하지는 않다. 시장 자체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이 강하려면 어떤 사항이 나와야 되느냐. 그동안에 시장이 밀릴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 관련 쪽 흐름, 이런 쪽 흐름들이 오늘 밀렸을 때 그동안에 눌렀던 못 갔던 쪽은 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심리가 많이 개선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기는 조금 아직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전쟁이라는 이슈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잘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유가증권 시장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쪽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으로 수익 게임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보면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살살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매수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코스닥 시장 쪽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과정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쪽의 종목들은 굉장히 수익 게임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코스닥 종목에서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그걸 코스닥 안에서 찾아보면 꽤나 높은 수익 성공률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전략 받아가면서 저희는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도 세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힘스. 현대힘스 지금 코스닥 150 편입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네. 오늘 크게 또 올라줬어요. 그리고 어제 NXT에서도 급등이 나왔었고 그러면 현대힘스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결론은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종목 우리가 매매에서 성공을 하려면 수급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투자자는 차트 모습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차트 모습이 뭐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차트를 보고 성공 확률을 좀 높이려면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수급 관계를. 그것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높이는 그리고 매매 성공을 높이는 그런 핵심 전략이지 단순히 차트 봐가지고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은 확률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힘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제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 지수가 마이너스 6%까지 급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의 종목들은 보시게 되면 어제 시간에 의해서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의 장세가 나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 아침부터 수급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이 종목에 이제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분차트를 봅시다. 분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침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수급이 들어올 때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이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이 거래량 속에 주포가 움직이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호가창을 쫙 보시게 되면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흐름까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했던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흔들릴 때 저점을 노리고 잘 들어가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돈을 들어왔던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지수가 빠질 때 개인 투자를 지수만 보면서 밀린다고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가 장막판에 가면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장막판에 가서 전략적으로 잡으면 됩니다. 보시면 밀릴 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서 2시, 3시가 넘어졌을 때 뭐예요? 최저점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이때 잡은 겁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는 무슨 생각하느냐. 벌써 이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매수를 못한다. 이걸 그래서 차트로 좀 잠시 보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일봉 차트 요 모습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물량이 들어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종가 배팅하게 되면 이런 쪽의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나오는데 이 종목이 움직이는 항시 주식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움직일 때는 뭐 때문에 움직이지? 움직일 때는 실제로 잘 몰라요. 그러나 끝나고 보면 항시 재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뉴스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물량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이제 장 끝나고 나니까 코스닥 지수 150에 편입됐다. 이렇게 이제 편입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수급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중형급 그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재료 때문에 시간에서 폭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도 보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초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의 장치가 나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건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떤 상황이 나오냐. 아직은 안 끝난 게임입니다, 이게. 오늘도 보면 시간에서 약간 흔드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아직 안 끝나는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핵심 내용은 항시 수급 관계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어제 수급 관계를 딱 보고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돈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시장이 빠질 때 저점을 노리고 선수들은 그때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나 주식을 잘하신 분들은 항시 시장이 흔들릴 때 물량이 들어온 종목들, 이런 쪽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큰 수익이 나오는 그런 수익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서 다른 것
몰라도 수급 관계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항상 수급이 차트보다 먼저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대입스 조금 더 갈만한 시그널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요, 거래량이 최근에 엄청 붙고 있는 비츠로셀입니다. 비츠로셀 같은 경우도 차트로 보면 그냥 우상향인데 거래량이 네. 지금 빵빵 이렇게 터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종목도 고수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 부분을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가장 먼저 움직였던 배경은 왜 움직였느냐? 일단 여러분들 보면 이란과 전쟁이 나오면서 중요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러면 특수전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방위사로 관련한 배터리 공급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드론과 미사일 쏘잖아요. 거기서 특수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13일 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 전에도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러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량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한 번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 결정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날짜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대량 거래가 나왔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대량 거래가 매집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것을 거래소 차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장대 음봉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보시게 되면 장대 음봉이 나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보합까지 밀렸던 주식입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합까지 밀렸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장대 음봉 속에 선수의 물량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투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건 어떻게 보느냐. 자, 장대 음봉에 나와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다 팔고 빠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 투자들이 주가 차트 액면 그대로 보셔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확실한 매집의 비밀을 파헤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전에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매수가 들어온 걸 알고 제가 그 다음날 뭐라고 그랬느냐. 이 시장 조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빠질 때 사면 아주 좋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샀거든요. 사면 이런 모습인데 차트상으로 통합 차트로 보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그러면 이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모습이 나올 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죠. 누구나가 이 차트를 모습을 보면서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조치가 나오니까 그 다음 못 밀려요. 그러면 투자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큰일 났다 얘기지. 시장 조치 나와서 어떻게 하냐. 주식시장에서 진짜 갈 종목 시장 조치 상관없습니다. 진짜 선수들은. 그러니까 윗꼬리 달면서도 그 다음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죠. 지수가 빠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더 밀리죠. 그랬을 때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앞에 물량 잡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물량을 왕창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투자는 뭐냐? 음봉 두 개를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는 제가 얘기 드린 것은 매집 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흐름을 보면 무려 24%까지 폭등하는 그런 모습 장치가 나오잖아요.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가지고 나왔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끝나는 게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동 전쟁이 나오면 다 끝나는 거겠지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리스크는 커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더 활발하게 양산된다 이럴 가능성이 높고 드론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수전지가 필요한 회사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아요. 매출도 한 2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도 한 69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일정 기간 약간의 조정이 있다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된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을 잘 잡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정이 있어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또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잠시 뒤에 탑픽주 나올 건데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입니다. 힌트 남겨드렸으니까요. 댓글로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잠시 수익률 현황 만나보고 올게요.
원희수급위원회 수익률입니다. 삼표시멘트, 바이오스마트, 원익홀딩스부터 SK 이터닉스. 와, 정말 강했었죠. 우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 좀 중요한 종목들 몇 가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삼표시멘트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표시멘트요, 보니까 기관이 계속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삼표시멘트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제가 이제 AS를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조만간에 터질 것 같다는 판단, 그 판단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판단하느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물량이 끝나는 물량 아니거든요. 우리가 차트 그림만 보는 게 아니고, 차트 속에 어떻게 물량이 잡혀 있는가를 볼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이 물량 끝나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살짝 흔들어 놨던 거, 이 물량이 잡혀 있는 물량입니다. 윗골이 달렸던 물량.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 조치가 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의도적으로 재경고를 맞게 만들었거든요. 안 만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시장을 다시 흔들어 놓은 모습이고, 오늘은 종가 부분에서만 들어오는 모습인데, 종가 부분에 들어온다고 해서 곧바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나 조만간에 시장 조치가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국면에 오게 되면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 주 후반 정도 트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거래량 나올 때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삼표시멘트 받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SK 이터닉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5일선 잘 지지하고 있고, 오늘 좀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NXT에선 다시 양전했거든요. 어떻게 끌고 갈까요? 이 종목은 사실상 보게 되면 이 대량 거래가 나오는 날 3월 20일 날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물이 나왔다 할지라도 재료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시간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 흐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3.2%가 나왔는데 시간에 거래에서 대체거래소 시장에서는 플러스 2.7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다고 이거 가는 건 곧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 선수들의 전략에서 약간 빠지는 전략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곧바로 공략하기보다는 더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살아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한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홀딩하기에 아직 괜찮다.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머니수급위원회 탑픽주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세 번째로는 셀바스 AI입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받아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1호 인공지능 회사인데, 특히 AI 음성 관련해서 이 종목이 미들웨어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글로벌 음성인식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자동차의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잘 보시면요, 어디가 있냐, 이것이 물량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물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보다가 오늘 지금 시간 내에서는 상가가 들어왔는데 시간 전에는 상가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주려고 왔는데 시간에 상가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여러분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선수들은 물량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포들은 물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제가 나름대로 좀 숨겨놨던 종목인데 시간에 상가가 들어와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향후에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목표가 17,000원 단기적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 1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오늘 NXT에서 갑작스럽게 더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내일까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초가의 셀바스 AI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희수구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적중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